뭐 이 정도 갖고. 자, 거기에 드시고 반갑습니다. 예, 자, 여러분 교재는 26페이지 펴시고요. 26페이지 펴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처음 만나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세법인데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또 보유할 때, 또 팔 때 내는 세금들 또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이고 보유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팔 때 내는 세금 어떤 거예요? 양도소득세. 얘네들 출제 비중 말씀드렸고 조세 총론에서 우리 조세의에서는요. 다른 거는 교양이고 납부 이행 방법 요건 꼭 알으시라고 그랬는데 세금 납부 이행의 방법이요. 원칙적으로 세금 납부 이행은 금전 납부 일시불 납부가 원칙입니다.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금전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물납 허용되고 또 일시불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분할 납부라는 것이 허용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럴 때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 지방세에서는 뭐만요? 재산세만 허용되고 국세에서는 뭐요? 상속세만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지방세에서는 재산세,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허용되고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들도 꼭 아셔야 되는데 자, 지방세에서 분할납부는 또 어떤 거예요? 재산세 허용되고 또 그 다음에 국세에서 분할납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등이 허용이 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세목별로 주요 세목별로 비교해 보면 취득세, 물납, 분할납부 허용 여부요. 허용되면 O 아니면 X요. 취득세는 물납 X, 분할납부 X고 등록면허세 물납 X, 분할납부 X입니다. 재산세는 물납 O, 0. 자, 뭐 0도 괜찮아요. O고 그 다음에 분할납부 O 허용되고 물납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죠. 지방세에서 재산세 그 다음에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물납 X고 분할납부 O 분할납부 O고요. 그 다음에 또 자 양도소득세는 물납 X고 분할납부 O입니다. 이렇게 해서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세한 요건은 우리가 다 강론에서 배울 건데 이제 올해 시험에서 분할납부 이런 것들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종부세에서도 개정이 있었고 그 개정 내용들 나중에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총론 조세 분류를 공부했는데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했습니다. 지방세와 국세 세목들을 외울 건 아니지만 얘들 문제 풀 때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그걸 잘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우리요 그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에서는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취득세 과세 주체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특광도 줄여서 특별시 광역시도 줄여서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구도입니다. 구도. 자, 특별시 광역시세가 아니죠. 등록면허세는 구도고 재산세 시군구고 그 다음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틀려요, 여러분들?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는 특광 도. 그래서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라는 거 요거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주체가 되니까 당연히 뭐 등록면허세 그러면 구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런 식으로 또 재산세 그러면 시군구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다 11개 지방세 세금에 과세주체가 되니까 얘는 생략하고 우리가 취득세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그리고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 애들은 특광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세 분류를 왜 공부했냐면 주요 세금들의 특징,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통적인 성격이요. 밑반찬, 스키다시처럼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그래서 밑반찬, 스키다시 일본 말이니까 안 쓰려고 그랬더니 전체 요리, 에피타이저도 영어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어떡하네? 공통적인 성격 있잖아요. 자, 5개 주요 세목,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5개 주요 세목은
직접세입니까? 간접세입니까? 직접세라고 그랬습니다. 납세무자와 세금무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합니다. 납세무자가 세금무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는데, 간접세요. 어떤 게 대표적이다?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 우리 5개 주요 세목은 목적세예요, 보통세요? 보통세입니다.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고 국가나 지자체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하는데,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목적세. 그래서 머리글자를 따서 5가지 어떻게 외웠습니까? 교교농 찌찌였습니다. 국세, 목적세, 교교농에서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찌찌 지방세, 목적세 2가지. 자, 어떤 겁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해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중에서 목적세입니다. 교교농 찌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보통세고요. 그 다음에 5개 주요 세목은 독립세입니까? 부가세입니까? 독립세입니다. 독자적 부과하는 세금이고, 근데 이 독립한 세금에 부가해서 받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하는데, 국세 세목 중에서 부가세는 교육세하고 또 뭐 있습니까? 교육세하고 또 뭐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 교교농 중에서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고요.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는 뭐가 있습니까? 네?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고, 그래서 농특세 나왔다 그러면 항상 뉘집자식이냐 족보요. 농특세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뉘집자식이냐 그러면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고 했습니다. 그죠?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그 다음에 또 우리 5개 주요 세목은 그 전에 5개 주요 본세목과 그 부가세 짝을 외우셔야 되는데, 취득세 부가세목은 농특세하고 또 뭡니까? 네? 지방교육세, 농특세, 지방교육세고, 등록면허세 부가세목은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뭐만? 지방교육세만.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농특세도 부과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감면받은 게 있든 없든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뭐만? 지방교육세만 부과된다.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목은 어떻게 외웠어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되고, 종부세 부가세목은 종농이, 농특세가 20% 부과됩니다. 재진이, 종농이. 그 다음에 양도세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어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뭐가? 농특세가. 감면세액이 몇 프로로? 20%로.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 감면받은 게 있을 때 감면세액의 부가세로 뭐가? 농특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감면받은 세액이 있어도 감면세액의 부가세로서 농특세 이런 거 부과되지 않는다. 그냥 재산세나 종부세는 납부세액입니다. 재산세, 종부세, 납부세액이 20%로. 그래서 감면받은 게 있어도 자 부가세 부과되지, 감면세액의 부가세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요, 지방소득세는 특광 시군이 과세 주체인데, 독립세다 부가세다? 독립세입니다. 지방소득세가 부가세 문제에서 부가세라고 나오면 무조건 뭐다?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독립세고, 우리가 편리상 그냥 여태까지 함께 소득세 낼 때 신고 납부했었던 그것 때문에 그냥 하는 것뿐입니다. 지방소득세 납세무자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바로 지방소득세 납세무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나 법인세 낼 때 그 납세무자가 함께 계산해서 내는 게 지방소득세고요. 그래서 지방소득세 납세무자는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자라는 거.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딱 2,000원이면요. 징수한다는 거, 이런 거. 자, 그리고 우리가 지방소득세가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낮지만, 혹시라도 나오면 몇몇 특징들 배운 거 빼놓고 나머지는 웬만한 규정은 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규정, 특히 개인에 대한 그 개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이제 소득세 지식으로 지방소득세 문제를 풀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부동산, 우리가 세법이라 부동산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들을 배웠는데, 취득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취득세, 한 가지 빼먹었네.
5개 주요 세목하면서 우리가 종가세, 종량세인데, 자, 과세 표준이 어떻게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종가세와 종량세로. 그럴 때 우리 심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뭡니까? 종가세. 종가세일 때는 세율이 정액세율이에요, 정률세율이에요. 정률세율, 일정한 비율로 적용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종량세는 양에 따라 세금 계산되는 거니까 종량세일 때 세율은 정액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 말소등기, 변경등기 같은 것은 건당 6,000원 이렇게 계산돼요. 건수가 세 주니까 종량세고, 6,000원 금액이 세로 적용되니까 정액세율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전력 1kW 시당 얼마, 또 인지세는 문서 한 통당 얼마, 이러니까 얘네들도 지역자원시설세나 인지세도 종량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량세가 적용되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5개 주요 세목은 다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라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요, 우리 그 부동산 세법이다 보니까 부동산 취득할 때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은 취득시에만 부과되고,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과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 어떤 거? 재산세, 친구 누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자, 이런 그건 동시부가 되는 거고,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합부동산세, 얘네들이 대표적으로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3가지는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 양도소득세. 나머지 뭐 동시부가 되는 애들, 뭐 지방교육세 같은 애들은 부가세는 오늘도 이제 보지만 그때 달라요. 그래서 뭐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본세로 할 때는 취득 단계에서, 재진이 재산세 본세로 할 때는 보유 단계에서 이게 부과되고, 동시부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아직은 정확히 안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동시부가 되는 것들을 할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요. 우리 징수 방법을 지난주에 안 했죠? 안 한 것 같습니다. 징수 방법을 했어야 되는데 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걸 풀어볼 건데 오늘 여기 여러분들 OX 이거 받은 거 있죠? 자료. 또 둘 중 고르기 문제 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가 입문서에 이제 입문과정 11월 12월 달에도 또 저 이런 11월 12월 달에 비해서 이제 여기 조금 이제 제가 그 조금 높였는데, 그래도 이제 점점 OX도 수준이 이제 OX도 이제 기초 이론에서 또 기본 이론에서 또 출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심화 이론에 출제할 거 있고, 그래서 점점 이제 내용들을 이제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OX 1월 9일 우리 자료 한번 보시면요, OX 문제 한번 봅니다. 1번에 보니까요, 지방소득세는 지방소득세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인 경우에 그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맞죠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얘 딱 2,000원이다. 징수한다 안 한다? 2,000원이면 징수한다 그랬습니다.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는 않는 거지. 그래서 요거 1번은 O 맞고요. 2번 지방세법상 물납이 허용되는 조세는 취득세와 재산세 하나인다. X 여러분들 뭐만? 재산세만, 지방세에서는 재산세만 허용되는 거지 취득세 때문에 틀렸고요. 3번 종부세와 양도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이다. 네? X입니다. 자, 종부세, 양도세는 분할납부는 허용되지만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아까도 복습했죠? 그래서 X고요. 4번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얘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만 과세되는 조세이다. 만자 들어갔지만 항상 시험에서 만뿐 하나요 들어있으면 진짜 만인지 뿐인지 하나인지 꼭 확인해야 되는데, 요거 맞죠 여러분들? 얘들은 보유시에만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며 부가세인 지방세이다. 지방교육세 네 집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고 그랬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6번 취득세의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이다. 감면이 있든 없든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 맞죠 여러분들? 목소리가 좀 작아지는데.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7번 보니까요,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이다. X입니다. 하여튼 부가세에서 지방소득세를 부가세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X고요. 얘는 지방소득세는 자, 독립세로 전환됐다. 8번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부가세목은 농어촌 특별세이다. O, X요. X입니까? 왜 틀렸어요? 뭐 때문에 틀렸어요? 자, 재산세가 여러분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는
감면받은 게 있으면 감면세액의 부가세로 농특세가 부과되는데 아까도 제가 그랬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감면받은 게 있어도 감면세액의 부가세로 농특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잖아요. 납부할 세액의 부가세로만 부과되지. 자, 그래서 재산세 때문에 틀렸어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농특세가 감면세액의 20%로 부과됩니다. 재산세 때문에 X입니다. 8번. 9번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세는 조세이므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다. 여러분 아직 그 징수 방법 어제 우리가 지난 시간 안 했단 말이죠? 아, 징수 방법 안 했구나 그래요. 그래서 첫 강의여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항상 우리가 이게 첫 강의 이렇게 첫 강의 하니까 조금 시간이 저기 해가지고 좋습니다. 요 징수 방법 오늘 요 9번은 오늘 배우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둘 중 고르기 문제 봅니다. 1번 재산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다 농특세다? 자, 어떻게 외웠어요 우리가? 재진이니까. 자, 재산세 부가세는 뭐가 부과된다? 지방교육세요. 둘 중에 고르는 거 이렇게 체크하시면 동그라미 하시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 농특세 뭡니까? 종농이 이렇게 배웠죠? 종농이. 그러니까 뭐예요? 농특세고요.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세인지 구세인지 자 고르는 문제입니다. 어떤 겁니까? 구도죠. 그러니까 구세입니다. 구세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세고 그 다음에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세고요. 재산세는 요 징수 방법을 아직 안 해가지고 4번, 5번은 이따가 징수 방법 배우고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26페이지 우리 15번 조세 징수 양가로 16번 가산세 가산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징수 방법을 배우는데 여러분들 잘 설명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잘 설명을 듣고 사진으로 이따가 찍어 가시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제 카페에 핵심 요약 정리 올려놨으니까 조세 총론 부분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운받아서 보시거나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읽어보면서 이렇게 복습하실 수 있고요.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다 거기 되어 있어요. 자, 먼저 보시면 여러분요. 우리 징수 방법인데 시험에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한다고 지난주에 배웠어요. 과세표준이라는 거예요. 이 과표가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에서요. 법에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우리가 산출세율을 구합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복습한 것이 이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종가세고 과세표준이 수량이나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면 뭐고? 종량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고요. 하여튼 이 과세표준이라는 거예요. 요거 납세무자예요. 우리 같은 세금 납부할 무가 있는 납세무자가 요 과세표준을, 과표를 결정하는 세금도 있고요. 어떤 세금은 납세무자는 못하고요. 국가나 지자체 과세권자만이 요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세금도 있습니다. 자, 세율은요, 납세무자든 과세권자든 법에 정해진 그대로 곱해줘요. 자, 그러니까 과세표준을 누가 결정하느냐 이 말은 요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 말과 같아요. 그래서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징수 방법이 달라져요.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럴 때 어떤 세금은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예요. 세금 납부할 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가 요 세금 계산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하는 세금도 있고 어떤 세금은 납세 의무자는 못하고 과세 주체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세무 공무원만이 국가나 지자체만이 과세 표준과 세액 결정 즉 세금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먼저 위에 같은 징수 방법은요.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저렇게 세금을 계산해서 과세 주체에게요. 저렇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이런 징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징수 방법을 우리가 지방세에서 뭐라고 하냐면 신고 납부 방법 이렇게 얘기해요. 신고 납부 방법. 자,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신고 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고 납세.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제 오늘도 보겠지만 똑같은 얘기인데 지방세하고 국세에서 이렇게 용어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거 왜 그러냐면 학자들이 지방세와 국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용어를 달리하는 게 있는데 법령상으로는 둘 다 신고 납부 방법입니다. 그냥 그래서 신고 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다시요 1차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한다? 납세무자가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인데요. 자, 또 어떤 징수 방법이냐면 과세주체가 세금을 계산해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에게요. 납세 고지서, 저렇게 계산된 세금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우리가 지방세에서 뭐라고 하냐면 보통징수 방법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징수. 똑같은 얘기를 근데 국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정부에서 세금 계산해서 부과한다고 해서 정부 부과가세 또는 부과가세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게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신고납부 방법, 보통징수 이렇게 나눠지고요. 위와 같은 징수 방법 보시면 자, 지난 순환에 기초인문과정 공부했던 분들은 다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 또 잘 보시면요. 자, 신고납부를 이렇게 납세무자 세금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그 신고납부를 불성실해요. 자,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냐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가산세 제재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권자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그 고지서에는요 납부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납부 기한. 기간의 끝인데요. 언제까지 세금을 내라고 했는데 그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자,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냐면 가산금의 제재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산세와 가산금, 일반 보통 국민들은 가산세와 가산금을 혼동해서 사용하는데 우리는 구별을 못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시험에서도 자, 몇 년 전에 가산세와 가산금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또 물어봤었습니다. 자,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를 불성실했을 때는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고요. 자,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이란 말이 나와요.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가산세와 가산금이 어떤 구조 속에서 나왔는지를 잘 이해하시고요. 하여튼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고? 가산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을 때 뭐고? 가산금입니다. 위에 같은 징수 방법은 보시면요. 1차적으로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럼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적으로 과세권자가 다시 과표 결정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 다시 구합니다. 그래가지고 자,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요 가산세 있잖아요. 요 가산세를 합해요. 그래가지고 합한 금액을 다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그럴 때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산세가 만약에 20만 원이 계산이 됐다. 자, 그러면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요 가산세 20만 원 합해가지고 고지서 보낼 때는 얼마 내라고 보내요? 120만 원 내라고 보냅니다. 근데 이 고지서를 바꾸서 또 세금을 납부기한 내 미납부합니다.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있었을 텐데 이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또 미납부해요. 자,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냐면 가산금의 제재를 받습니다.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뭐라고요? 가산금이요. 그래서 이렇게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가산금도 적용될 수 있는 세금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보세요. 징수 방법을 보면 원칙적으로 이렇게 신고납부를 하는데 납세무자 세금 계산에서 원칙 신고납부하는데 이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니까 예외적으로 이렇게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가산세는요, 이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징수 흐름을 잘 보세요. 예. 자, 요 뒤에 나온 가산금이요, 어떻게 징수 순서상 앞에 가산세 포함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가산금의 기초가 되는 가액이요. 예를 들어서 120만 원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가산금은 미리 말씀드리면 요 120만 원 여기다가 이제 3% 가산금이 붙어요. 그러니까 가산금의 기초가 되는 가액에는 요 가산세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가산금의 기초가 되는 가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될 수도 있지만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원칙 신고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징수할 수 있고 또 가산세 적용되지만 가산금도 적용될 수 있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취득세예요. 그리고 등록면허세.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하는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그리고요, 이름이 지자로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이에요.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부동산분과 특정 자원분으로 나눌 때 특정자원분이에요. 그래서 특정자원분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나 수자원 보호 등을 위해서 지하수를 퍼올려서 온천수나 음용수로 이용하는 자, 또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수력 발전, 발전하는 자, 전기 생산하는 그런 자들에게 등등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하여튼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은 신고납부 원칙입니다. 또 지방소득세, 또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꼽사리 끼는 세금이라고 그랬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지방교육세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얘네들 그래서 보세요. 등등 더 있지만 요 정도만 아시면 답 고르는 데 이상이 없어요.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지방세 어떤 거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신고납부입니다. 그래서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제가 여러분께 계속 복습할 때 물어보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신고납부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또 보통징수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고시설 발부해서 징수세는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요. 재산세예요. 대표적으로 자, 납세 고지서가 발부돼서 징수세죠. 재산세. 그리고 재산세 나오면 항상 웬만하면 어지간하면 물납 분할납부만 안 따라다니지 같이 나와 있는 친구 있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세 친구 누구요?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이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얘는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보유시부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또 지방교육세,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요. 여러분 지방교육세 같은 애들은 보세요. 지금 신고납부도 하고 지금 뭐예요? 보통징수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난주에 자, MBC TV 전파경운동 얘기하면서 애들 똘똘한 애들 뽑아가지고 제가 부가세 일러게 설명한 다음에 부가세란 말은 하지 말고 여기 광명 배움고시학원 어른들한테 문제를 내봐라. 그러면 걔가 뭐라 한다고 했습니까? 그때 달라요. 그래서 부가세들은 자, 성격이나 징수 방법 다 본세를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지방교육세도 부과되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납부할 때 모두 같이 신고납부에 지방교육세도. 그러니까 신고납부고 눈꺼풀이 완행으로 내려왔다가 완행으로 올라가고 그런 분이 계신데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자, 보세요. 재진이 그러니까 재산세 부과했을 때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면서 그러면서 재산세 보통징수할 때 누구도요? 지방교육세도 보통징수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방교육세는 농특세는 제가 적어드리지 않았지만 농어촌특별세도 똑같아요. 농특세도 똑같이 본세에 따라서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보통징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래서 또 그러니까 부가세들은 그냥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때 다르니까. 그리고 부가세 하나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수강생분이 또 해마다 한두 번씩은 꼭 이거 질문하는데 제가 얘기를 안 했더니 우리가 취득세, 부가세 먹은 농특세, 지방교육세잖아요. 그러면 어떤 수강생분이 취득세는 지방세인데요.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잖아요. 근데 지방세인데 이렇게 저 부가세로서 농특세, 이렇게 농특세는 국세인데도 이렇게 똑같지 않고 이렇게 국세를 갖다가 지방세, 부가세로서 징수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본 분이 제가 다른 데서 있었는데 여러분 부가세목은요 꼭 일치할 지방 본세하고 부가세가 꼭 일치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냥 취득세 받을 때 지방교육세도 받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니까 지자체로 가겠고 농특세, 국세인 농특세 받아서 농특세는 어디로 가고? 국가로 가고요. 자, 그런 건데 꼭 일치해야 되느냐? 본세와 부가세가 아닙니다. 과세권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다르게 했나요?
따지지 마세요. 그냥 국회에서 취득세 받을 때 지방교육세도 받고 국세인 농특세도 또 받자 이거예요. 꼭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아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를 수 있다는 거. 어쨌든 간에 하여튼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자, 그러면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 그러면 딱 세 가지만 더 있지만 뭐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지서가 집으로 날라오죠. 더 있지만 딱 요거만 알면 돼요. 재산세, 그리고 친구 두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얘네들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봅니다. 정부 부가가세하는 국세가 있는데요. 정부 부가세는 국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종합부동산세예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자 종부세. 예, 원칙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됩니다. 원칙적으로 예, 정부 부가가세합니다. 종부세는. 근데 납세무자 고지서 날라온 걸요 보고요. 아 진짜 내가 신고납부하겠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줄여서 종부세는 납세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요. 상속세하고 증여세도 정부 부가가세합니다. 자, 최종적인 세 결정을 자 상속세나 증여세는 정부에서 관할 세무서에서 하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는 정부 부가가세한다. 자, 기초 입문 과정에서는 제가 왜 상속세, 증여세가 정부 부가가세하는지를 자세히 소개했는데 오늘은 그냥 생략하고 결론만 알아둡니다. 하여튼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는 세 결정을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정부 부가가세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 더 있지만 하여튼 종부세나 상속세, 증여세 빼놓고 웬만한 국세들은 다 신고납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득세요. 양도소득세 포함한 소득세, 또 뭐 법인세, 또 부가가치세 등등 해가지고 웬만한 국세들은 다 뭐한다? 그냥 신고납부한다.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해요. 국세는. 자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됩니다. 징수 방법 이해와 함께. 이 세금은 신고납부냐 보통 징수냐 이런 것들 반드시 알아두고 여기 항상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강론에서 어떤 내용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26페이지 봅니다. 양가로 15번 조세 징수입니다. 조세 징수. 자, 신고납부요. 국세에서는 신고납세. 의의 보니까 신고납부란 납세무자가 납부할 그 조세의 과세중과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한다? 납세무자가. 징수의 예를 알아야 돼요. 지방세에서 신고납부 원칙으로 하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그리고 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네 가지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지에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죠. 지방소비세, 또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또 지방소득세. 하여튼 이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네 가지는 원칙 뭐라고요? 신고납부입니다. 등등. 국세에서는 소득세, 양도세, 미출이죠. 당연히 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법인세, 부가세 등등. 또 종부세도요. 종부세도 납세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할 때는 신고납부할 수 있다는 거 미출이고. 그 다음에 보통징수요. 자, 국세에서는 정부부가세. 의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조세 징수하는 것을 말하고요. 지방세에서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재산세. 그리고 친구 누구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자, 등등이 있습니다.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 국세에서는 어떤 거요? 종합부동산세. 당연히 미출이고요.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 정부부가세입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 세금 어떻게 징수하는지를 외우셔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 보세요. 보면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부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X입니다.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재산세는 맞습니다, 여러분들. 보통징수 방법만 징수하는 거지.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로만 얘기하지만 올해 이제 재산세 부담이 조금 늘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일반 상가나 일반 단독주택 같은 거 갖고 계신 분들, 토지 갖고 계신 분들은 시가 반영률을 좀 이렇게 현실화해 가지고 이제 공시가격 요 반영률을 좀 높이기 때문에 시가 반영률을 높이기 때문에 아마 세금 재산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근데 일반 뭐 주택 같은 것은 뭐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 보통 뭐 집들은 세부담 상한이라고 해서 나중에 배워요.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해요. 자, 가격이 상승했어도. 그런데 이제 일반 이제 단독주택이나 일반 토지나 이제 상가 같은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근데 제가 이제 저기 한 게, 어떤 집은 어떤 곳을 예를 들었는데 기사에도 나왔지만 보니까 7억 올라서 1년 동안 가격이 7억 올랐는데 재산세 늘어나는 부담이 700만 원이래요. 그럼 10%도 아니고 100분의 1, 1%더 내는 거예요. 1%. 그러면 저 같으면은 7억 올랐다 그러면 1년 사이에 7억이 올랐어 가격이. 그러면은 저는 7천만 원도 낼 용의가 있어요. 아니, 국가에서 안 거두면은 제가 700만 원만 내고 나머지 돈은 제가 불우유독기로 기부할 수도 있어요. 한 7억 1년 사이에 7억이 올랐다 그러면 제가 그 정도는, 내가 7천만 원 정도는 사회에 내가 환원할 뜻이 있어요. 아니, 진짜로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제가 1년 사이에 내 부동산이 7억이 올랐다 그러면 저는 팔면서 만약에 그러면은 저는 제가 그 정도는 기부할 수 있어요, 사회에. 진짜로요. 기부할 용의가 있어요. 왜냐면 노블레스 오블리주지. 7억 벌었는데 앉은 자리에서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7억 벌었다 그러면 난 그 정도 쓸 용의가 있어요, 사회를 위해서. 근데 어떡하나, 그래서 보통 뭐 주택들은 여러분들은 보통은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동안은 아파트보다 시세 반영률이 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실화되는 그런 과정인데 어떤 간에 늘어납니다. 자, 어떻든 간에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단돈 10,000원만 올라도 열받죠?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 집 재산세는 올해부터는 내가 계산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재산세는 어떤 경우에도요, 그러니까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니까 어떤 경우에도 얘는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는 조세입니다. 재산세 문제에서 뭘 안 했다고, 신고 의무 안 했다고 가산세 적용된다는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틀립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는 조세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는 조세는 그럼 뭘 고르셔야 돼? 재산세 고르셔야 되고요. 근데 종부세는 여러분 나중에 또 우리 나오는데 교재,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정부 부가가세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29회 시험 때 이거 알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뒤에 이제 서술이 다 돼 있어요, 교재에. 한번 보세요. 이따가도 나올 건데,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는 보세요. 종부세는 원칙적으로는 정부 부가가세 하니까, 원칙적으로는 정부 부가, 이따 교재 뒤에 나와요. 정부 부가가세 하니까 얘는 자, 어떤 제재를 받냐면, 미납부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아요?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가산금이. 자, 먼저 가산금이 적용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만약에 신고납부를 선택했다. 신고납부를 선택했다. 그러면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그러면요, 불성실했을 때 보세요.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죠? 재산세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지만 종부세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는데, 다만 여러분 보세요. 요건 아직 안 배웠구나. 자, 여기서 이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만 일단 알아두고요. 자세한 얘기는 뒤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봤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특별징수라는 게 있고, 국세에서는 원천징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천징수가 뭐고 특별징수가 뭔지 용어 설명을 잠깐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봅니다. 여기 우리가 특별징수라는 게 있고요. 지방세에서 특별징수라고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원천징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원천징수. 자,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세 같은 거 있잖아요. 근소세, 근로소득세 같은 거. 사업주가 있잖아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를, 원래 근로소득세는 납세무자가 누구냐면 근로자예요. 그런데 근로소득이니까 근로자인데 월급 받을 때 보면 애초에 세금 떼고 주죠. 그래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에게 징수 의무를 부여해가지고요, 사업주한테요. 그래가지고 사업주가, 징수에 편의가 있는 사업주가, 자,
소득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근소세를 떼고 줘요. 그러면 국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원천징수예요. 근데 우리가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자는 모두 함께 내게 되냐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계산해서 냅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도 사업주가 함께 떼가지고 소득세 10만 원이면 만 원의 지방소득세, 요거 10분의 1이니까 지방소득세 떼가지고 같이 냅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 같은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특별징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특별징수, 원천징수 무슨 말인지 말뜻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재 읽어보겠습니다. 자, 특별징수, 국세, 원천징수. 의의어.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밑줄이요. 특별징수세는 얘인데 우리가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가 원칙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해서 지자체에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놓냐면 여러분 보세요. 특별징수, 그 옆에다가 한번 보세요. 특별징수는 취득세는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지금 봤다시피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알고 있는지 25회 시험 때 물어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원칙이에요. 근데 다만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취득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만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적어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징수 방법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양가로 16번 가산세 및 가산금인데 자, 그 가산세 의의를 한번 볼게요. 자, 가산세 의의를 한번 봅니다. 중요하다고 그랬고 26페이지 가산세 봅니다. 의의,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다만 여기 다 표시되어 있죠? 밑줄입니다.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아까 징수 순서상 이 뒤에 나오는 가산금이 어떻게 저 앞에 가산세 포함돼요?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27페이지 가산세 특징을 한번 볼게요. 기억본에 보니까 가산세는요, 그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지만 그렇습니다.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부과하지만 과태료나 벌금과는 구별된다. 여러분, 과태료나 벌금은 조세가 아니에요. 조세 우리 기초인문과정에서 이런 거 살짝 배웠었는데 자, 세금은 재정수입 조달 목적 등으로 부과하는데 벌금이나 과태료는 재정수입 조달을 목적으로 국민들한테 벌금, 과태료 때리는 게 아니라 법 위반 행위에 오로지 제재 목적을 두고 부과하기 때문에 벌금이나 과태료는 조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구별됩니다. 어떻든 간에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 연필 같은 거로 살짝 밑줄이고요. 가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한다 밑줄이에요. 여러분, 가산세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신고납부 불성실에서 가산세 20만 원 붙었어요. 그러면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가산세 합해서 고지서를 발부하니까 그러니까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되잖아요. 그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됩니다. 가산세부터는. 니은번 봅니다.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밑줄이에요. 이 말은 가산세를 국세,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는 말은 여기를 보세요. 가산세 예를 들어서 20만 원 계산됐어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20만 원 가산세 합해서 120만 원 내라고 고지서를 보내니까 가산세는 조세에 어떻게 한다? 포함을 시킨다 그런 말입니다. 가산세는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는 말은 가산세도 조세에 어떻게 한다? 포함을 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산세는 국세,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 지방세를 또 밑줄입니다.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여러분, 세금을 깎아줄 때 가산세까지 깎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뻔하지 바꾼다 그러면 해당 국세, 지방세를 감면할 때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OX요.
X입니다.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 다음에 D급번 가산세는 납부할세에게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공제한다. 납부할세에게 가산하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가산세 구분 리을번 뭡니다.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가산세는요 여러분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실하면 자, 신고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 관련한 가산세가 적용되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가산세는 신고 행위와 납부 행위를 구별해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이렇게 구별이 되고요. 그럴 때 지방세 가산세 거기 보시니까 지방세 가산세 취득세. 자, 예,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다.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여러분요. 취득한 날로부터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를 해요. 그럼 취득한 날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그 다음날 헐벌떡 뛰어가서 내더라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고요. 근데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을 달리해요. 옛날에는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무조건 산출세계 20% 부과했었는데 자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그런 적극적인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과 웃자다 보니까 신고하지 않은 사람과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한 사람하고 구별 없이 무조건 20% 그러면 합리적이에요, 불합리적이에요?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달리해요. 그래서 거기 양가로 1번 신고 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27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무신고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이 몇 프로요? 20%요. 만약에 그 납부할세액이 무신고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었으면 얼마? 20만 원의 가산세 붙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했다 그러면요.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적극적인 방법으로 무신고했다 그러면 4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뭐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60%더 높은데 뭐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과소신고예요. 신고 확인했는데 적게 신고했어요. 그랬을 때는 자 그 과소신고 납부세액이 몇 프로요? 10% 붙습니다. 10%.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요.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면 좀 복잡해요. 근데 그냥 이거 알 필요 없이요. 그냥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 몇 프로? 40%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은 40, 20, 10% 이렇게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요. 지방세는 자, 미납부, 미달납부한 세액의 최대 75% 한도 내에서 붙습니다. 다 이거 숫자 색별 표시 다 돼 있고, 자, 요거 최대 몇 프로 한도 내에서 75% 한도 내에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다가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한 날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 기간에다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요게 2018년도까지는 0.03% 1만 분의 3이었다가 지금 10만 분의 25, 즉 0.06%로 이제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이 개정이 됐습니다. 자, 2019년 개정세법입니다. 그래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얼마요? 0.025%씩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예요. 그러면 가산세를 잠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네,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가산세는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산세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인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지금 40%, 20%, 10% 이렇게 깔아놓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부정무신고하거나 부정과소신고의 경우에는 이렇게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40%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고? 20%고 그 다음에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과소신고하면 이게 10%입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미납한 기간 1일 얼마요? 0.025%씩 가산됩니다. 그래서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불송시간세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5%로 납부불송시간세 부과되는데 지방세는 납부불송시가산세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75% 한도 내에서 적용될 수 있다. 끝까지 버티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산세 소개해드렸습니다. 취득세, 가산세. 그 다음에 시간이 됐네요. 일단 가산세 있잖아요. 잠시 여기서 무조건 시간이 됐으니까 쉬고 이어서 계속 가산세, 가산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올해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